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토보이스 발표를 하게 될 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하유민입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PPT가 좀 길어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요. 천안은 여기 빨간 점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고 다른 도시보다 연령대가 낮아서 젊은 도시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꾸준한 인구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연령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의 중심은 천안터미널의 모습이고요. 1호선이 연결돼 있어 수도권과도 가깝습니다. 전 저희 동네 어두운 면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대형마트 주변에 낮에는 이렇게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트 주차장 3층에서만 봐도 문제가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트여있는 공간을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어두운 면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대형 규모의 유흥가입니다. 대형 마트의 바로 뒤편 주차장 입구부터 유흥가가 바로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유흥업소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불법 오락실과 주변 환경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유흥업소를 전문으로 이제 소개해주는 부동산과 유흥협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흥협회의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소는 많지만 간판이 전부 꺼져 있고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음산한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낮에는 생기가 없는 죽은 거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간판이 다 켜지고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과는 확연히 다른 거리의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유흥업소의 모습은 낮과 밤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 주변은 이렇게 낮과 밤을 비교해보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흥가의 문제점은 첫째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5분밖에 걸리지 않은 엄청 가까운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다 유흥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학교가 있고 공원도 2개나 분포해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또 롯데마트 안에는 또 문화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이 주변에 엄청 많은데도 유흥가가 엄청 크게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법 전단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거리의 슬럼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취객이 엄청 많고 또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리의 슬럼화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 건드리지 못한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또한 안 되고 유지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은 또 시내하고 가까워서 좋아서 꾸준한 수요와 공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흥협회의 무력함인데요. 아까 더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유흥협회가 원래는 적절한 제재와 위생관리를 하면서 유흥업소를 관리하려고 만든 협회인데 유흥협회에다가 뒷돈을 챙기면서 이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끼치는 영향은 첫째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코로나 집단 감염의 우려를 야기하고요. 또 도시 자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둘째로 공공시설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학교 주변에 있어 아이들에게 노출되기가 쉽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회관이나 축구센터 이런 곳에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전단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슬럼하는 성매매 알선 문제, 또 계속해서 성인 시설이 증가하는 점, 그다음에 조폭과 연계되는 점, 그다음에 폐쇄적인 분위기로 코로나에 취약하고 코로나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경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곳에 가면 당연히 경로를 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알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에게 위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집단 감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센터로 향하는 경로를 단절시켜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시적인 차원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 거리를 폐쇄하거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강경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 또한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거점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임시로라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유흥업주에게 다른 업종을 소개 및 지원해주어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로 탈바꿈하게 유도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